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을 하면 이미 늦은 거다. 그 영향은 심리적 영향에서 오는 거다. 심리적 영향.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지가 된다면,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집값은 엄청난 랠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달 연속 3,000건 이상 집계가 되었고 4월보다 5월 거래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평균 거래량은 5,000에서 6,000건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직 평균 거래량보다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나 매스컴에서 이제 거래량이 평균치보다 밑돌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은 집값과 비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되면 집값이 당연히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외 조건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량이 감소된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건 아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달 연속 3,000건대를 기록하며 달라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역전세 우려로 주춤했던 빌라 거래도 9달 만에 2,000건대로 올라서며 소폭 반등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5월 아파트 거래량은 3,117건으로 집계되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이내로 이뤄진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달 말 나올 5월 거래량은 최종 수치 4월 3,189건 그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1년 8월 달에 4,065건에서 9월 2,694건으로 떨어진 이래 줄곧 3,000건 선을 넘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1,065건 이후에 지속적 세 자릿수가 집계되었고 2023년 1월 달에 1,000건 이상 집계가 된 이후 4월부터 2달 연속 3,000건대 그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25개 중 아파트 거래량은 송파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1,239건이었고 노원도 1,020건이었습니다. 강동구도 998건,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00건이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강남구도 835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 중심의 부동산 시장 회복 분위기를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자,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통계 지표를 100% 신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통계 지표를 지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지만 통계 지표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게 된다면 늦은 거다. 자, 저는 투자적 관점에서 항상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계 지표만 보고 접근을 하다가는 시장이 급등하고 급변한 이후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엄청나게 급등한 그 이후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고점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따라서 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땐 반드시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의 동향 지표, 경제 상황, 정치적인 상황, 부동산 정책의 모든 어떤 정책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가면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을 하면 이미 늦은 거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되면 자연스레 집값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가 감소되었다는 얘기는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 이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매도하고자 하는 이 매물량을 받쳐줄 수요가 없으면 매물은 계속 적체될 수밖에 없고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반대로 수요가 증가되어 거래량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집값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집값이 왜 하락했고 거래량이 어째서 감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죠. 자, 거래량이 감소됐던 이유가 뭡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 때문에 감소가 된 거죠. 자, 급격한 금리 인상 조치로 가계 긴축이 시작되었고 또 정부 정책의 통화 정책도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감소하게 되었던 거고 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상이 돼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또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서 역전세가 발생이 되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죠. 또 여러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계속 도입되다 보니 매수하고자 하더라도 매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또 여기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고점이라는 인식이 엄청나게 팽배해졌기 때문에 지금 사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한 수요층들이 거래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나와서 집값이 자연스레 매물 적체로 하락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의 여러 이런 상황들이 지금 리스크들이 제거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격한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은 금리 동결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생각한 수요층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자, 그리고 시장 금리는 미리 선반영돼서 대출에 대한 금리도 급격하게 내려갔고 대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대출에 대한 한도액도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또 여러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완화되면서 매수를 하게끔 시장에 여러 발판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고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도 가격 하락에 있어서 저 인식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 시장이 급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동됐기 때문에 그랬다. 자, 모든 자산 시장은 심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들의 심리적 위축이 이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가 자연스레 늘어나서 집값이 상승하게 된 거죠. 자, 항상 거래량은 집값과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외 조건이 있죠. 이 예외 조건에 따라 거래량이 감소되어도 집값은 상승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되는데 집값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심리가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크게 보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집값 하락에 있어 거래량이 역대 최소치의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2년 6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세 자릿수, 이 세 자릿수로 집계가 되면서 10월 달에 550건 정도의 역대 최소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준까지 3,000건 기록을 하면서 거래량 증가폭을 봤을 때 엄청나게 증폭된 거죠. 자, 이 증가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자, 거래량의 증가폭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방출시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세적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추세적 방향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전환되었다. 자, 집값 하락에 있어 집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급 하락된 매물로 매도를 계획하고 있으셨겠죠. 그런데 2022년 하반기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역대 최소치의 거래량이 나왔을 만큼 거래가 되지 않았고 집 보러 오시는 분들조차도 없었던 시기였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여러 리스크들 때문에 매도를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집값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집값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얼마까지 집값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엄청난 심리적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단 한 건의 거래가 성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매물이 소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아파트의 집값 바닥은 결정된다. 자, 그동안 이 아파트의 바닥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거래가 될 때까지 계속 하향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급하락된 매물을 누군가가 매매를 해서 소화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파트는 이미 바닥 금액이 딱 결정이 돼버리게 된 거죠. 기준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씩 거래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추세적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이 바닥 금액에서 누군가는 조금 더 밑도는 금액에 거래를 하고 또 누군가는 이보다 조금 더 상승된 금액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추세적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래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단 한두 건의 거래로 집값 바닥이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죠. 더 이상 집값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이 매도인 입장에선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바닥 금액으로 결정된 금액 이하로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바닥 금액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다시 매도를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 영향은 심리적 영향에서 오는 거다. 심리적 영향.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 반등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집값이 상승 반등한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가격 간극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관망을 할 수밖에 없죠. 관망.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봐왔던 이 최소 금액, 하락된 이 금액 매물을 봤는데 갑자기 금액이 반등한 겁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가 나지 않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관망세에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임대차 시장으로 무주택 수요가 다시 유입되다 보니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매매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회복되면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시장에 접근할까요? 투자 수요가 다시 접근한다. 따라서 투자 수요가 다시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한다. 자, 이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저점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집값 하락이 있어서 상급지 아파트로 투자하길 원할 겁니다. 근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저점 매수가 가능한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아무리 저점 매수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본인의 자본금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투자를 못하게 되면 투자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적기가 찾아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시기이죠. 이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투자자는 매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투자 금액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값이 반등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는 내가 원하는 상급지역 일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 분들이. 따라서 상승 반등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들어가서 한두 명의 투자자가 들어가서 그 반등된 금액을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가격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심리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단 한두 건의 투자자의 매수로 인해서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무주택자도 마찬가지죠. 이분들도 시장에 참여하는 시기도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쯤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모든 통계가 상승으로 다 바뀌고 모든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심리적 변화가 생긴 그 시기일 때 이분들은 시장에 나와서 추격 매수할 거다. 추격 매수. 전세 가격도 높아졌고 매매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엔 전세보다 매매로 돌아서는 이런 수요층들이 더 늘어나면서 추격 매수가 되고, 이 한두 건의 추격 매수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따라서 이 모든 영향들은 심리적 영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거래량이 증가돼야지만 집값이 상승되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밑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두 건의 거래를 어떻게 해요? 추세적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집값 바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기준점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점 밑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거기서 상승하고 반등하면 투자 수요가 한두 건의 거래로 어떻게 돼요? 또 누군가의 반등된 금액의 거래가 돼서 가격이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뒤늦게 무주택자가 추격 매수해서 한두 건의 거래만 나와도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거래량이 감소된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은 이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이 현재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집값이 계속 상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래량 증가폭이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이 완전히 해지가 된다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 집값은 엄청난 랠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